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노재명 선생님 오랜만에 뵙는데요. 우선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국악음반박물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한국고음반 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악음반을 유성기 음반에서 복각해서 CD로 만드는 작업,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또 이게 글자로 표현해서 또 책을 만드는 작업, 네, 또 국악 공연을 이제 가끔 기획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다양한 범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오늘 이곳에 와보니까 정말 그 역사가 묻어나는 것 같은데요.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저 가방 같은 거라든가 음반 이렇게 보면서 참 다양한 일을 하셨는데 이런 일을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냥 뭐 꼭 이거를 뭐 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데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국악을 어떻게 한번 들어보자. 뭐 좋아서 들은 건 아니고 인공적으로 국악만 빼고 음악을 좋아했다는 그 자각이 들어서 국악을 한번 알아야 되겠다 해서 듣게 됐는데 듣다 보니까 뭐 열심히 들어서 그런지 좋아지고 네. 또 좋아지다 보니까 국악 관계된 자료를 너무 좀 모으는 데가 없는 것 같아서 저라도 학생 때부터 모아보자. 모으다 보니까 이거를 뭐 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다른 분들은 좀 쉽게 접할 수 있게 뭐 CD나 책으로 좀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자료도 수집하게 되고 뭐 음반 책을 만들게 됐는데 이제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막연히 이거를 그냥 모아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하루에 목표를 세웠어요. 이제 국악과 관련된 일을 이제 하루에 뭐 10가지 정도씩 실천을 해보자. 10가지나. 예, 그래서 뭐 국악 명인들을 만나서 뭐 악수라도 한번 뭐 사인이라도 하나 이렇게 받아가지고 온다든지 또 혹은 뭐 국악 공연장에 가서 국악 티켓 그 입장권을 안 버리고 그거를 이렇게 보관한다든지 예. 또 방송을 들으면서 그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기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루 10가지 된 날도 있고 못 된 날도 있고 뭐 10가지를 초과한 넘기도 날도 하고. 있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까지 한 35년째 되다 보니까 35년이요. 뭐 1년이면 뭐 3,650개, 음. 10년이면 뭐 36,500개 이런 식으로 해서 35년 되니까 이제 6만 3천여 점 자료가 됐습니다. 와, 그러면은 30여 년 동안 모은 자료, 그 모아놓는 공간도 꽤 많이 필요했을 텐데. 네. 그래서 이제 박물관을 그럼 만드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다른 방법을 찾았을 텐데 네. 이 자료를 제가 좋아하는 자료를 이렇게 모으는 게 너무 재밌고 막 보람 있고 해가지고 모으게 됐는데 막상 자료가 막 서비스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어.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될 정도가 돼서 지금까지 그때 고등학교 때부터 한 20번 정도로 이사를 다닌 것 같은데 그 자료 때문에. 예, 뭐 예. 하여튼 뭐 형편이 어려워져서 집을 줄여서 이사한 적도 있고 네. 또 잘 돼서 넓혀서 가느라고 이사한 적도 있고 뭐 이렇게 우여곡절에 한 20번 정도 이사한 적이 있었는데 이사하면서 느꼈어요. 이게 정말 힘든 거구나. 너무 이삿짐 센터에다 맡기면은 네. 파손이나 분실의 염려가 있고 직접 나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승용차로 하나씩 다 나르니까 막 몇 년 걸려도 다 이제는 이사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막 허리 막 이런 관절 뼈마디가 한번 이사하고 나면은 망가지죠. 뭐 안 쑤시는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쑥뜸을 해가지고 그게 관절염 같은 걸 다 제가 스스로 고치고 했는데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 이사하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끝까지 갖고 가야 되는 분명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뭐 자꾸 이런 거를 반복하다 보면은 불교의 윤회처럼 막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그 제가 어떤 쳇바퀴 안에 들어가서 막 뭐 똑같은 어떤 반복적인 그런 걸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골대에다가 열심히 골을 넣었는데 농구공 골을 넣었는데 네. 도로 막 그 골대에서 빠지고 이런 허탈감도 있고 막 이런 건데
골을 통과한 게 아니라 네. 빠졌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쵸. 골대에다 농구공을 열심히 통과했지만 넣었는데 그게 나온 거죠. 다시 나오잖아요. 예. 그런 그러니까 또 넣어야 때, 되는 거죠. 예, 그런 어떤 허탈감, 뭐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반복되는 속에서도 이것만은 놓치지 말자고 그냥 제가 결심을 해요. 막 자료들에 파묻혀서 막 열심히 정리하다 잠들 경우도 있고 막 이런데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제 청춘 젊음이 여기 다 녹아있기 때문에 네. 이거 제가 뭐 버릴 수도 없고 그냥 이게 끌어안고 가는 건데 제가 수명이 있잖아요. 뭐 네. 한 8, 90세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데 이게 다 자료도 또 이게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뭐 지구 수명도 몇 억 년 있으면 없어지고 자료도 뭐 몇천 년 지나면 없어질 공산이 큰데 네. 지금도 뭐 몇십 년, 몇백 년 만에 자료가 뭐 숭례문 같은 경우도 그냥 하루아침에 뭐 파손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건데 그렇게 보면 뭐 허무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해 연초에 저희 박물관 홈페이지에다 올해의 결심을 이렇게 몇 글자 썼는데 뭐냐면 그렇게 농구공을 골대다 넣으면 도로 나오고 또 강태공이 낚싯바늘 이렇게 그냥 빈 바늘을 물속에다 던져놓고 고기가 그냥 실수로 거기에 걸리면은 도로 그거를 풀어주고 이렇게 인생이라는 거는 뭐 어떤 저 예술가는 뭐 인생사 괜히 왔다 간다 이런 푸념도 하셨는데 허무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판소리도 진짜 내공을 많이 쌓아가지고 막 녹음 기록조차 안 되고 막 1, 200년 전에 그냥 허공을 가르면서 사라진 판소리도 많고 이런 거 생각하면 허무한데 그래도 거기다가 나무 한 그루 심는 심정으로 추임새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저 역시도 이 자료가 뭐 영원한 건 아니지만 그냥 살아있고 또 우리 후세들이 간직할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그냥 지구가 이렇게 없어지는 와중에 나무 한 그루 심는 심정으로 그냥 그렇게 심고 그냥 나무에 물 주고 그러는 거죠. 뭐. 그러면은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궁금증이 생겨요. 뭐 이제 같은 맥락의 궁금증인데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것에 관심을 가졌다면 그 당시 부모님들이 그러는 자식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땠는지, 또 하나는 이제 결혼을 하셔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신데 함께 사는 분이 이걸 또 과연 아름답게 봐주고 계신지,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되지 않았다면 사실 가능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어땠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부모, 형제, 가족, 뭐 부인, 자식도 다 내 마음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예, 국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거기에 거의 없고 이제 부인은 이제 국악을 좋아해서 이제 만났습니다만은 이제 부모님이나 뭐 형제 중에서는 국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제 친구 중에서도 국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학창 시절 때부터 야 이렇게 좋은 음반 나왔다, 이렇게 좋은 공연을 한다, 선물하고 같이 막 억지로 공연장도 데려갔는데 그냥 그 우정 때문에 친구가 간 거지 전혀 지금까지 좋아하는 사람이 친구들도 없고 고독한 편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모님에 비해서 부모님은 많이 이해해주고 전폭적인 그 이렇게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은 제가 너무 갖고 싶은 음반이 있어서 판소리 전집인데 네. 아버지 이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 사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했더니 아버님이 동창회비 걷어놓은 그 13만 원 네. 그거를 융통해 주시는 거예요. 네, 침대 밑에서 꺼내갖고 뭐 고민의 여지가 없이 그냥 꺼내서 바로 주시더라고요. 네. 다 그때 다른 부모님들은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고 그런 거 한다 그러면 막 머리가 고속도로 막 밀리고 그 기타 그랬죠. 막 박살내고 오디오 불지르고 막 이럴 때인데 네. 저는 그래도 부모님이 이렇게 네. 입시생인데도 사주셨어요. 두 말 뭐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마음에 그 든든한 예, 뭐 너를 항상 응원한다 이런 말씀도 없고 그냥 뭐 한다 그러면 예, 반대한 적이 없어요. 특별하게 뭐 이게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적도 특별하신 없으시면 건데요, 그게. 예. 하지만 이제 어떤 그 상태였냐면 뭐를 1등을 해야 된다 뭐 공부를 잘해야 된다 이런 강요는 없었지만
이제 방목 상태 그냥 알아서 잘할 수 예, 있도록. 알아서 잘 할 수 있게끔 든든하게 믿고 그냥 반대 없이 뭘 의논하면 그냥 동의해주는 정도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렇게 강요를 안 하시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 장래에 뭘 먹고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을 제 스스로 많이 하게 되고 네. 국악을 제가 뭐 전공은 안 했지만 이걸 목표로 해서 뭔가 이 나라에 기여를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그 야망은 가졌었어요. 이제 그런 포부는 가졌었는데, 또 훌륭한 부모님. 예. 그리고 이제 부인이나 이제 제 딸이나 형제들도 뭐 크게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른 집 같은 경우 이런 거 수집하는 집 같은 경우는 네. 자 이런 거를 뭐 먼지 뒤집어 쓰고 그렇죠. 이렇게 봉급을 다 털어서 이런 걸 사왔다. 그러면 벌써 부인이 막 그냥 바가지부터 긁죠. 뭐 최고 옥탑으로 해서 그냥 먼지가 다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막 욕을 하는 그 제 선배 그런 가정도 제가 본 적이 있고 네. 이게 그냥 전화 휴대폰 그 바깥에까지 소리가 들려요. 그 괴성이 막 혼나는 소리. 혼나는 소리가 막 집에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막 이런 것도 듣고 그 선배님 어느 분인지 나중에 알려주세요. 예. 그 다음에 또 그런 거를 이제 하다가 돌아가시면은 그 가족들이 다 빛의 속도로 그걸 그대로 없애죠. 갖다 버려요. 그냥 예. 누구랑 의논도 안 하고 너무 지겨우니까 아. 막 먼지 냄새 같이 있고 뭐고 다 네. 소용없는 거죠. 저게 그냥 그 어떤 원수 덩어리 같았는데 그냥 남편이 돌아가자마자 바로 버려져서 청계천 그런 다시 또 나오고. 데 나와서 제가 또 산 적도 있고 어. 그런 거를 많이 겪었는데 다행히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음. 뭐 반대하거나 뭐 그렇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좀 뭐 안심하고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옆에서 네. 그렇게 했으면 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게요. 그럼 또 네. 왜 전공하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때 이제 유 선생님은 이제 저보다도 이제 몇 년 위 선배님이신데 제 학번 때만 하더라도 네. 남자들이 이렇게 이 국악을 전공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우리 때도 그러기는 했죠. 예. 예. 50명이면 이제 국악과에 그 중에 남자 전공자가 한두 명 있을까 뭐 그랬죠.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남자가 하기에 좀 어색했고 네. 그 다음에 이걸 하면은 제가 지금은 겁이 없는데 그때는 되게 여리고 막 겁이 많아갖고 하면은 되게 힘들고 고생하고 뭐 굶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전공으로 하면. 예. 네.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맞긴 해요. 예. 예.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제 좀 두려움이 있어서 건축과를 갔는데 첫 번째 강의에 딱 들어가는 순간 느꼈어요. 이거는 제가 올 때가 아닌 데를 왔구나. 아. 그래서 건축과 강의를 안 들어가고 음. 뭐 그냥 사방 전국으로 국악 명인명창들을 찾아다니고 수첩에 전부 그냥 무당 국악인들 이런 전화번호만 있고 네. 그 주변에 걱정을 했죠. 이렇게 노인들 전화번호만 수첩에 있는데 연애는 어떻게 하고 뭐 장래를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미 뭐 판가름을 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건축가는 딱 들어가면은 얘기하는 게 전혀 못 알아듣겠고 이게 재미도 없고 예. 막 이게 너무 머리가 뭐 우주인이 얘기하는 것 같고 외계인이 얘기하는 것 같고 제가 거기 앉아 있으면 그냥 뭐 외계인 틈바구니에 그냥 사람 하나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아예 모르겠다 그냥 국악을 더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다녔는데 운 좋게 지금까지 네. 누가 그 앞서 돌아가신 국악인 중들이 도와주시는 건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떻게 지금까지 운 좋게 딱 건축과는 겨우 졸업을 교수님들한테 찾아가서 제가 사실 놓은 게 아니라 이런 음반을 만들고 이런 논문을 쓰고 이렇게 했으니까 좀 봐주세요 갖고 D-. 최근에 제가 성적표를 떼어보니까 예. 4.5 중에 1.95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경고잖아요. D-로 졸업을 겨우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F만 교수님. 아니게. 네. 그렇게 했는데 운 좋게 딱 졸업을 하니까 한두 달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그냥 음반회사에서 국악 음반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수소문해 보니까 당신이 전문가다. 뭐 이런 거 잘 만든다고 해서
찾아갔다고. 예. 그래서 뭐 공채도 아니고 특채로 특채로 그냥 취직도 되고. 뭐 업고서 가가지고 어. 뭐 업혀 가서 그렇게 막 국악 음반을 제가 음. 만들고 싶었던 국악 음반도 만들고 예. 또 그냥 그 나와서 그 거기 이제 다 만들고 이렇게 좀 쉬고 있으니까 또 다른 회사에서 우리가 네.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는 거기 직원이 아니고 이렇게 외부 위탁으로 해서 전문가로. 예, 몇 년간을 또 제가 그거를 다 뭐 한 100여 장 CD를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놀고 있으면 또 국악 명인명창 분들이 아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남겨야 되니까. 내가 뭐 자식도 없고 이거 좀 뭐 여윳돈이 몇 천만 원 있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좀 뭐 당신 주면은 뭐 할 수가 있겠나 그러면 아 내가 그러면 선생님 뭐 그동안 활동하신 거 책을 만든다든지 CD를 만들면 어쩔까요? 그러면 아 좋다고 그래서 그거를 마치 유산처럼 제가 이렇게 하는 일을 전폭적으로 믿고 내주신 분들이 한 세 분 계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 덕택에 또 이렇게 몇 억을 또 그런 출판비로 지원을 해주셔서 몇 년간을 또 그런 작업을 해서 오고 또 어떤 때는 또 참 일이 없고 뭘 해야 되나 이러고 있으면 또 방송국에서 아 연말에 이렇게 여유 자금이 남았는데 이거 가지고 뭐 국악 좀 관계된 거를 뭐 컨텐츠 뭘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또 상담이 와서 또 그거를 연말에 또 해주려서 또 고비를 넘어간 적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 35년을 그냥 언제까지? 어떻게 참 제가 다시 태어나면 이런 좋은 운을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시 태어나라고는 저는 무서워서 못 태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그동안 살아온 게 우연의 어떤 운 좋게 넘어간 거지 다시 그걸 헤쳐나오라 그러면 못 헤쳐나올 거예요 저는. 근데 아마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만큼 진지하게 임하신 거잖아요. 여기서 무슨 다른 뭘 이렇게 남기거나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게 아니셨기 때문에 그런 게 이렇게 평이 나면서 이렇게 연결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조금 전에 그런 명인 선생님 말씀도 하셨지만 그럼 이제 35년 동안 물론 다 하나하나 이제 사연이 있는 음반이고 자료일 텐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참 재미난 드라마틱한 그런 우여곡절들이 많았는데 네. 이제 뭐 그냥 아주 오래전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저 음반을 그때 뭐 부모님 용돈 뭐 일주일에 얼마 주시면은 안 먹고 그걸 아껴 쓰고 일주일에 한 번을 음반을 사러 가요. 네. 그때 이제 음료수 가격이 학교에서 빠빠오라고 지금 없어진 음료인데 그게 250원. 네. 뭐 햄버거가 뭐 350원 이런 걸 안 먹고 친구들은 다 먹을 때 그냥 얻어먹고 이렇게 버티다가 그걸 모아서 가서 그것마저도 다 사고 버스비까지 안 남기고 전철비까지 안 남기고 다 사고 거기 신당동에서부터 이제 잠실 집까지 걸어 그냥 한정없이 걸어오는데 아버님을 우연히 만나가지고 구출돼가지고 아버님이 왜 이렇게 됐냐 그래서 아 그렇게 됐다 하니까 아 그러면 동창회 지금 가는데 같이 가서 밥을 먹자 해서 거기 그때 같이 가서 밥 먹고 그때 이제 아버님이 찍어주신 사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뒤에로는 이제 제가 음반을 명인명창들 이렇게 찾아 숨어 사시는 분들 뭐 어려운 분들 찾아다니면서 기록을 하는데 지금까지 한 700명 정도 인터뷰를 했어요. 그 중에 기억나는 분이 김영택 명인이라고 김영택. 예, 황해도 운율탈춤의 피리 인간문화재 선생님인데 네. 1919년생이니까 올해 딱 100주년 탄생 100주년 되는 해인데 그분이 98년도 그때 당시에 음반을 독집 음반 연주집이 한 장 남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반주악사로 운율탈춤 비디오 속에 잠깐 들어가 있고 뭐 이러니까 아 이분의 독집 음반을 하나 내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제 선배님 좀 여유 있는 분을 설득해서 그분이 돈을 내고 제가 이제 그분한테 설득해서 취입을 했어요. 네. 98년도에 취입을 해서 이제 99년도에 나왔는데 그 사이에 1년 사이에 그냥 몸이 급격하게 쇠락해가지고 이 폐암이 걸려서 그냥 뼈만 남으셨더라고요. 한 1년 딱 음반을 딱 제작해서 찾아갔더니 그 뼈만 남으셨는데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1년 전 취입할 때만 해도 산을 막 그냥 젊은 사위, 그때 사위가 유도 선수인데 유도 선수가 힘이 들어서 막 숨을 못 헐떡이면서 잡아가지고. 쫓아서 뒤에서 막 한참 뒤에서 쫓아오려고 하는 정도로 산을 날아다니셨던 분인데 폐암으로 뼈만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CD를 가져와서 이게 딱 이렇게 작년에 녹음해 주신 걸 만들었습니다. 했더니 이게 누군가에 눈이 쭉 누군가요? 흐르면서 되게 기뻐하시는데 그 음반을 틀을 방법이 없는 게 집에 너무 가난해서 기계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그분이 그때 포천 쪽에 사셨는데 포천 시내에 나와서 CD 플레이어를 사가지고 다시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들려드리는데 막 그냥 감격의 눈물이 흘리시고 한 며칠 있다 돌아가셨어요. 어머나. 그래서 다시 이제 문상을 갔는데 국가의 중요한 무형문화재가 돌아가셨는데 문상객이 아무도 없어요. 어머나 세상에. 국가의 진짜 중요한 무형문화재에서 네. 국가에서 지정한 사람인데 그렇게 이제 99년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의 상황이라는 게 그렇게 열악했고 그분의 이제 독집 음반을 그렇게 마지막으로 만들어 드린 거 그분 일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독집 음반이죠 그게. 그렇죠. 그랬던 기억이 좀 남고 또 이제 음반을 이렇게 뭐 자료를 뭐 6만 3천 점을 모았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이제 과학자님이 돌아가시면서 AI 기술이 발달해서 로봇가 많이 이제 만들어지면 인간은 로봇에 지배되고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몇백 년 안에 이런 유언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죠. 이거가 뭐 다 유한한 거지만 만약에 제가 살아있을 때 지구가 멸망하면 나는 무슨 음반을 하나밖에 가지고 탈출할 수가 없다면은 뭐를 가지고 가야 되나를 생각해보니까 이제 박록주 명창의 그 대관강산이라고 하는 단가 그 음반이 있는데 그 음반이 1929년도에 박록주 명창이 약관 뭐 25살 뭐 그럴 때 녹음하신 건데 그 음반이 저는 최고 명반이 아닌가. 왜 명반이냐면 이 박록주 명창의 단가 대관강산을 누구한테 배웠냐면 박기용이라는 동편제 거장한테 배웠고 네. 그 박기용은 자기 그 동료 그 선후배 그 친구 후배들한테 노래를 제일 잘하는 가선 가신이라는 노래의 신선 노래의 신이라는 그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고 그 사람은 녹음을 하나도 안 남겼고 그 사람의 녹음으로서 유일하게 그 이게 박기용 소리다 하는 거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전해지는 소리가 그 박목주 명창이 생전에 이 소리는 박기용한테 배웠다 이렇게 네. 명확하게 예. 그 밝힌 유일한 소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들어보면은 제가 많은 소리를 좋아하지만 그 소리가 진짜 네. 노래의 신이라는 표현을 들을 만한 진짜 대가의 소리라는 그 기운이 느껴져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가 우리 지구상에서 탄생된 모든 성악을 통틀어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우리가 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실체를 실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고 수준에 가 있는 성악이 아닌가 해서 우리 지구가 만약에 멸망한다면 그거 하나만큼은 탈출해야겠다. 예, 갖고. 지구상에 이렇게 훌륭한 음악이 있었다는 거를 좀 남기고 싶어요. 그 하나만큼은.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좋은 일도 있지만 이런 과정에서 막 속상하고 막 이런 일도 또 있을 것 같아요. 뭐 자료가 갑자기 분실이 되기도 하고 소실이 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예,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뭐 제가 스스로 저를 자학하듯이 너무 그거를 사람도 그래요. 이 상대방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람을 막 그 괴롭히게 본의 아니게 그 사람이 괴롭히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맨날 전화하고 도망가죠. 그래서. 너무 사랑이 지나치면 그 사람한테 부담을 줄 수 있듯이 그렇죠. 이것도 그래요. 이게 자료를 내가 너무 그 자료를 아끼다 보면은 그거를 그냥 막 구멍이 뚫어질 뚫어져라 정도로 보고 있어요. 계속 쳐다보고 막 계속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걸 이렇게 보듬다가 그냥 잠이 들면은 그게 제가 스스로 뽕에 충격하는 잘 피고 깨지는데 세상에. 그게 어떻게 그냥 뒹굴다 보면 그게 어머, 어머, 근가 있어요. 어머나. 미치죠. 막 그냥 막 스스로 막 내가 왜 이랬나 뭐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이게 너무 네. 사랑이 지나치면 안 되는구나. 아,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고 거리가 있어야 돼요. 예, 국악과 이 자료도 마찬가지고 너무 이게 하면 안 되고 좀 이렇게
대할 필요가 있다는 걸 그때 고등학교 때 그렇게 깨진 적이 있어서 그 뒤로는 잘 안 깨지는데 그렇게 막 너무 좋아해서 깨진 적이 한 번 있고 또 계단에서 이렇게 음반을 사가지고 걸어가다가 네. 제가 이렇게 좀 덤벙대는 스타일이에요. 좀 지금은 이런 걸 그래요? 하다 보니까 많이 꼼꼼해졌는데 이제 O형이라서 그런지 이게 덤벙거려가지고 계단 같은 데를 이렇게 딱 차근차근 한 계단씩 내려가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막 두세 개씩. 막 이게 불규칙하게 이게 계단을 내려가다 보니까 굴러가지고 그 충기판이 깨진 적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아주 친했던 후배인데 네. 국악을 좋아하고 뭐 평론하고 그런 사람인데 저희 그 자료실에 왔다가 그 사람이 다녀가고 난 다음에 없어진 적이 있어요. 어머나. 자료가. 근데 저만 피해를 본 게 아니라 몇몇 사람들. 예, 제가 존경하는 은사님도 음. 자료실에 그 사람이 이제 들어왔다가 그렇게 빼는 거를 이제 본 거예요. 저희 동료가 목격해서 아.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도난됐구나 하는 이제 그런 목격된 적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파손되거나 뭐 유실 뭐 도난 이런 사고가 몇 번 있었는데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사를 하다 보면 네. 이삿짐센터가 못 믿어서 제가 직접 이사를 하는데 관절에 막 무리가 가고 막 몇 년째 이사를 하다 보면 이게 막 힘이 풀리면서 네. 다리에 막 힘도 풀리고 막 팔에 힘이 풀리면서 또 집중력이 이게 막 밤새 막 하다 보면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막 본의 아니게 깨지고 이런 정도는 아닌데 막 그 귀퉁이 막 이런 게 음반 오래되다 보니까 이 사근 부분이 예, 예. 떨어져 나간다든지 뭐 사진 같은 게 뭐 일부 찢어진다든지 긁히기도. 긁힌다든지 예, 예. 그 중간중간 그런 가슴 아픈 좀 이렇게 손실의 그런 기억들이 좀 있어요. 네. 또 자료실을 아무리 잘 관리해도 이제 사립이다 보니까 네. 지하에 뭐 물이 샌다든지 이러면 네. 이제 습기가 먹어서 좀 자료가 좀 약간 이상해진다든지 최근에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관리하는 그런 이제 어려움과 뭐 에피소드가 그렇게 몇 번 있는데 네. 이제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나중에 좀 털털해졌죠. 아 이거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하지 말고 예. 그냥 어차피 이거는 유한한 거고 언젠가는 다 없어질지 모른다. 네. 그러니까 나도 너무 자꾸 뭐 스스로 괴로워하지 말자. 음. 좀 이렇게 제 마음도 스스로 비우고 음. 너무 이걸 좋아하는 마음도 그냥 조금씩 덜어버리려고 그래요. 왜냐면 나중에 이별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죽을 때 되면은 너무 안타까우니까 최대한 그냥 몸속에 많이 흡수하고 나중에 흙이 돼서 돌아가더라도 그냥 아쉬울 게 없을 정도까지 그냥 열심히 그냥 섭취하다 가자. 그냥 이런 정도로 그냥 거의 이제 해탈의 경지에 오르신 것 예,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그냥 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자료 자체에 물리적인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의 생명력, 예, 그 시한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 인간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예, 대신에 이제 이 자료가 이렇게 많은 자료가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다 기억을 하세요? 6만 몇 건을 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기억력으로 가능하고 이제는 예, 뭐 휴대폰이 나오기 전에는 전화번호도 몇백 개를 외우고 그랬는데 예, 지금은 휴대폰 나오면서 기억을 하는 전화번호가 몇 개 없고 그렇죠. 또 자료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컴퓨터의 이 데이터베이스에 의지하다 보니까 관리번호에 의해서 전부 이제 검색으로 찾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위치도 이제 다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옮기다 네. 보면 위치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자료로 이제 국립기관 같은 데는 항원학습제 다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료가 네. 상하지 않게. 혹시 여기도 그런 걸 하고는 있나요? 예, 이제 뭐 숯도 놔보고 아, 뭐 그런 습기제, 식으로. 뭐 예. 가습제 뭐 많이 하는데 네. 뭐 전기로 돌리는 공기청정기 뭐 이런 것도 해봤는데 완전하지가 못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막 얼마나 더워요 요즘 여름에. 예, 그리고 이거를 디지털로 만약에 옮기는 작업을 해도 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처음에는 CD로 만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컴퓨터에다 저장도 해봤어요. 또 뭐 여러 가지 디지털 매체로 옮겨봤는데 아직까지 완전한 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허탈하죠. 막 한참 네. 몇 년 동안 디지털 작업했는데 아 이게 완전하지가 않다. 이것도 음질이 변한다. 뭐 이러니까 또 실제로 디지털 옮긴 게 나중에 들어보면 막 깨져서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허탈감을 느끼고 이런 건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날로그가 제일 좋은 그 기록 매체라고 네. 저는 이제 생각이 되고, 네. 앞으로 이거를 어쨌든 디지털이든 뭐 제3의 저장 매체로 다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거는 제 뭐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할 것 같고, 네. 이제 그런 이제 좀 안타까운. 예, 안타까움이 아직 좀 고민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향후에 아까 이제 뭐 8, 90세까지는 이제 흡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 이 자료들이 사실 가치가 있는 거고 이 자료들이 지금 그 이제 후대까지 사실 이제 어떤 좋은 가치로 남아야 되는데 지금 살아있는 지금 뭐 어떻게 과거를 전공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가치를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평생을 다 바쳐서 지켜야 되고 갖고 계시고 뭘 전달하기 위한 거라고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 숭례문, 뭐 금동 반가 어. 사유상, 예. 또 뭐 우리나라에 뭐 훈민정음 뭐 여러 가지 좋은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자료가 숭례문은 불타고, 네. 최근에 뭐 훈민정음 하나 또 상주본 발견된 것도 불에 이렇게 끄실려 가지고 그렇게 손상된 상태가 최근에 됐고, 뭐 이렇게 또 자료가 뭐 무슨 국립에 있었던 뭐 무슨 옥새 같은 것도 50년대에는 뭐 몇 개가 있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몇 개는 분실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다. 뭐 이렇게 국립도 사실 네. 그렇게 관리가 쉽지가 않은 상태인데, 네. 그러면 이 국악 이거는 음반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유형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음악은 무형이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는데, 무형의 이런 눈에 안 보이는 이런 판소리 같은 게 어떤 가치가 지금 사람과 후세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그 판소리 정신에 그게 담겨 있다고 이렇게 좀 대변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뭐냐면 판소리가 지금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마치 이것은 기생들이나 했던 음악, 뭐 이거는 그냥 유흥 퇴폐 음악 같이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권본에서 이거 불려지게 하고 뭐 요리집에서 불려지게 하고 또 명창들한테 마약을 아편을 막 이렇게 중독되게끔 막 조장을 그 일제시대 식민 정책으로 이렇게 펼쳤는데, 그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판소리가 원래는 그 여성분들은 이렇게 분칠하고 무대에 서서 이런 음악을 하는 거를 뭐 금지는 아니었지만 잘 안 했었고, 남자들이 주로 춤도 추고 악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이랬던 건데, 사당패나 이제 궁중 연희에서 빼고는 그렇게 민간에서는 주로 이제 남성 판소리도 그렇고 남성들이 했는데, 이거를 기방 문화화 하면서 이거는 그냥 일반인들이 접근하면 안 되는 그냥 기생들이나 마치 그냥 창녀들이나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전락을 시켜버렸는데, 기생 자체가 뭐 창녀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좀 저급한 문화로 이렇게 퇴폐 문화화 시켜버렸는데, 사실은 판소리가 굉장한 그 우리나라 그 홍익인간 정신과 우리나라 민족의 기상이 담겨 있는 예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그 판소리 용어에 나오는 것처럼, 판소리 용어 중에 그 호령조, 호통조로 한다는 네. 그 용어가 저는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왜 판소리는 화난 사람 같이 발라드로 할 수도 있는 거를 왜 그냥 화난 사람처럼 크게 소리를 빽빽 지르는가? 그것이 이제 호통조, 호령조인데, 네. 그걸 잘못 해석하면은 네. 마치 그게 화난 사람 같다, 그렇죠. 듣기에 거부가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사실은 호령조, 호통조로 한 이유가 그게 이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발라드로 한 게 아니라 사회의 나쁜 점, 사회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거를 그 사회 약자계층을 대변해서 명창들이 의협심을 가지고 나간 거거든요. 호령조, 호통조로 세상에 이렇게 어렵게 정말 사회 부조리가 있고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알리기 위한. 귀족 관료 왕들 앞에서까지도
그 기계를 굽히지 않고 목숨을 내놓고 한 거예요. 그냥. 그거를 그냥 발라드로 해서는 그 애절한 그 울분에 찬 그 민중의 그 힘겨운 삶이 전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발라드로 기분 좋게 부르지를 않고 호통조, 호령조로 세상을 향해 꾸짖은 거죠. 네. 그거를 그런 기계 높은 예술을 어떤 기방의 퇴폐적인 음악으로 일제시대 때 왜곡을 시켜버린 건데 판소리에 그런 그 민족 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하면 그냥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고 뭐 군사 정권에 뭐 나쁜 그런 정권이 있다 하면 5.18 때처럼 그냥 막 그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 위협심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당군 때부터 나라가 힘들다 뭐 누가 좀 억울하다 하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뭐 임진왜란 때는 총칼을 들고 일어났지만 평상시에는 예술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걸 노래로 표현한 거죠. 판소리 하는 사람들은. 미천한 천민의 신분이었지만 뭐 목숨 내놓고 그냥 들고 일어나서 목노와 통성으로 그냥 마이크 스피커가 없으니까 몸을 진동시켜가지고 통성으로 호통조 호령조로 세상을 향해서 꾸짖어서 외친 거죠. 그냥 이렇게 세상이 나쁘게 사회 부조리가 있어서 되겠는가 막 이런 거를 춘향가의 그런 탐관오리들 심청가의 그냥 그 어린 그 지금으로 보면 미성년자를 그렇죠. 막 돈 거래로 사람 몸을 사서 자기가 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물에 빠뜨려서 그냥 제물로 바쳐버린다든가 또 뭐 수군가에 보면은 그걸 나중에는 좋게 뭐 이렇게 왜곡해서 포장해서 표현했지만 실제는 거기에 용왕이 자기 살자고 남의 생명을 해쳐가지고 간을 빼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지금으로 보면 그 뭐죠 장기매매 같은 남의 장기를 탈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 거. 그다음에 적벽가에 그 참 죄 없는 그 막 젊은이들을 막 모집해갖고 그냥 전쟁터에서 몰살시키고 어떤 그 권력자의 야심 때문에 평범한 그 죄 없는 사람들이 그냥 몰살당하는 그런 비애. 또 흥보가에 보면 그 무슨 장발장보다 더 불쌍한 흥보. 장발장보다 저는 더 불쌍해요. 왜냐면 흥보는 정당하게 그냥 돈 너무 가난하니까 약속에 맞춰서 매를 대신 맞으러 갔는데 그것도 또 예, 조선시대 얼마나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었냐면 그것마저도 남의 부자 매 맞을 거를 대신 맞는 것도 그냥 조금만 한 발 늦으면 그렇죠. 그냥 가로챔 당해서 기회를 잃는 거죠. 그 부자 매 대신 맞는 것도 죄 지은 부자의 매를 대신 맞는 것조차도 가난한 사람끼리 그 경쟁이 치열했다는 거. 그런 거를 그 판소리 명창들이 그 장발장 같은 그런 기가 막힌 사연을 목 놓아 외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그 의협심과 이런 민족적인 기계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힘없는 사람들도 앞장서서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호령조로 우리 일반 그 저 힘없고 참 나약한 좀 이렇게 심신이 좀 허약한 사람들은 감히 임금 앞에서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 고개도 못 들잖아요. 네. 근데 그런 임금 앞에 불려가서 호통조 호령조 성음으로 그런 사회 부조리 임금을 자기를 욕하는 내용인데 그런 사회 부조리를 통성으로 외쳤다는 거는 엄청난 그 이 강심장 그 대장부인 거죠 그 사람들이.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기상과 그런 기계를 오늘날에도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이 민주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가를 논할 때 바로 그런 정신이 표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혼이 담긴 소리들, 네. 물론 지금 워낙에 이제 그 뭐 디지털 기술이라든가 정말 이렇게 하루 다르게 이렇게 발전해 갖고 있는 그런 문명에 분명히 이제 그런 소리들이 뭐 더 확산될 수도 있고 기록은 되겠지만 이런 고음반이라든지 이런 옛날 자료를 통해서 갖고 있는 그런 의미,
메시지가 잘 좀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사람들한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자료도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유한한 본인의 능력, 본인의 한계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사실 이제 이 자료가 앞으로 더 귀하게 쓰이기 위해서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 더 귀하게 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이제 계획들 혹시 갖고 계시면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서울로 다 이제 본거지를 옮기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향후에 또 우리 노재명 선생님이 어떤 모습을 만날 수 있을지 예,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시대 신문에 구한말 신문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나라 그 민족주의자들 독립운동했던 선각자들이 뭐라고 거기다 써놓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전쟁을 우리가 먼저 일으킨 적도 없고 하지만 우리가 전쟁에 당할 경우에는 용기 있게 나와서 물리쳤다. 앞으로도 우리 민족은 그렇게 휴머니즘, 홍익인간 정신으로 결코 이렇게 전쟁을 좋아해서도 안 되고 그거를 동조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외유내강 항상 부드러움과 강인함을 적절히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쟁에 대해서는 결사코 우리 민족은 동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남을 이렇게 해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극구 이렇게 체질에 안 맞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비핵화 노력을 우리 정부가 하고 있고 그러면 주변 강대국들은 전부 핵폭탄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럼 과연 핵폭탄을 우리도 계속 안 가져야 되는가 뭐 이런 지금 딜레마에 있는데 그러면 이런 음악이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이제 막 전쟁의 어떤 무기는 점점 막 강해지고 막 전쟁의 위태로 막 이런 상황에서 한가롭게 이런 풍류 이런 음악이 과연 그런 대항할 수 있는 뭔가 무기가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뭐 바위의 계란치기 같은 형국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은 그게 가능하다고 봤다고 봐요. 저희 민족은. 예.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뭐 비핵화 뭐 어떤 전쟁에 동조하면 안 된다. 우리는 절대 먼저 주먹을 써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뭐 만파식적 그 전쟁과 관련된 유일한 우리 음악의 어떤 그 무기가 만파식적이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만파식적이 진짜 존재했었는가 증명할 길도 없지만은 그 불가능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 민족 선조들의 그런 정신을 이어받는다면 우리 선조들을 믿는다면 그게 가능하다. 제가 국악의 뭐 종사자로서 저는 거기에 뭐 불가능하다. 제가 그 선조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제가 감히 말을 할 수가 없고 선조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가 저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저도 뭐 불가능한 수도 있는 거지만 가능할 것 같다. 저도 생각이 돼서 네. 그러면 우리가 핵폭탄은 못 만들고 우리가 비핵화를 선언했고 우리는 절대 핵폭탄을 우리는 만들지 않겠다 얘기를 우리 민족은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시 만파식적이라도 만들자. 핵무기가 우리가 뭐 체질적으로 안 맞고 싫고 그게 우리가 주장하는 바라면 그러면 핵무기 말고 더 강력한 무기를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죠. 뭐가 있는가 우리 민족한테 라면은 저는 만파식적이 아닌가. 네. 그게 진짜 존재했었는지 뭐 진짜 가능한 건지는 검증이 안 됐지만 선조들이 그렇게 그거를 막 목놓아 외쳤으니까 네. 자 그러면 만파식적이라도 만들자. 어차피 핵무기 있는 나라들도 핵무기 버튼을 누른 적이 별로 없고 그냥 사고로 우연히 터졌거나 그냥 피치 못해 뭐 몇 번 그냥 저 스위치가 눌러진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은 핵무기가 더 강력해져서 어느 나라도 마음대로 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냥 갖고만 있을 뿐이지. 그렇다라고 하면은 만파식적도 마찬가지고 증명할 길은 지금으로서는 없지만은 우리가 옛날에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부는 거를 이렇게 강력하게 만들었는데 뭐 어차피 핵무기를 뭐 지금 쏘면은 다 지구는 다 같이 망하는 거니까 아무도 못 쓰잖아요. 그러면 그거 만파식적이라도 다시 그걸 복원해서 만들어 가지고
진짜 핵폭탄이 날라오는데 만팔치를 불어서 핵무기가 멈췄다. 다시 반대로 날아가고 이런 거는 뭐 많아죠. 그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거는 그 구현이 불가능한 거니까 어차피 다 불가능한 얘기인데 다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그냥 뭐 가만히 있을 수는 뭐 핵폭탄 위협을 받으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면 만팔치적이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러면 응용할 수 있는 재료는 되게 많다. 네. 이런 자료들 국가 오랜 역사 음반이나 속에서. 국가 네. 음반들을 다 펼쳐놓고 이런 소스 이런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찾아 나가는 거죠. 뭐가 진짜 인류를 위해서 좋은 성음이고 좋은 음색이고 좋은 음악이다. 이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나가면서 우리는 서구 열강들이 추구하는 그런 막 그 무기 경쟁 속에서 조금 다른 각도로 벗어나서 우리 선조들이 추구했던 그런 방식의 휴머니즘과 어떤 풍요와 그런 멋스러움이 녹아든 무기를 만드는 건 어떻겠는가. 그것이 국악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이제 그런 상상을 해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그런 유용한 어떤 인류의 평화와 인류의 굉장히 지혜로운 미래의 자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그 앞으로 계획은 이제 제가 지금 뭐 원래는 건축을 전공했는데 지금 새롭게 공부하고 있는 장르가 이제 편입을 했어요 대학에서. 네. 이제 미디어 영상학과에 편입을 해서 제가 이제 이런 자료를 그 유튜브나 저희 박물관 뭐 제작 CD나 이런 데다가 미디어 전환하는 그런 작업, 영상화하는 네.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미디어 영상학을 제 나름대로 독학으로 뭐 한 80년대, 90년대부터 비디오도 직접 현장에 갖고 다니면서 뭐 700여 명의 국악인들을 인터뷰하고 국악 구판이 열리면 막 몇 밤 며칠씩 자면서 비디오 촬영도 그냥 독학으로 하긴 했습니다만은 좀 더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겠다 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독립영화 같은 그런 국악을 소재로 한 그런 작품도 좀 만들어 보고 싶고 영상 쪽으로 왜냐면 이제 그동안은 책이나 CD나 이렇게 좀 우리 원자료. 우리 선배님들 세대 제 젊었을 때 세대들이 향유했던 매체로 구현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영상 시대니까 영상 작업을 좀 더 많이 이제 좀 투자해 볼 생각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관련 그 자료집 그 사적으로도 이제 출판하고 계신데 이 모든 것을 다 잘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우선인 것 같아요. 예, 아까 이제 마디마디 이제 아팠던 그런 이제 이사 이런 것도 조금은 이제 좀 건강 생각하면서 조심해서 하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